저희 조코피TV는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시 현금으로 110만원 당일 지급, 인터넷 끝판왕,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아직도 모르세요? 현금 지원금 110만원을 인터넷 끝판왕에서 지원해드립니다. 내가 내는 월 요금에 포함되어 있어서 안 받으면 나만 손해! 합리적인 요금 설계로 현금 지원금에 72만원 결합 할인까지 놓치지 마세요. 약정이 남아있어도 상관없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인터넷 끝판왕과 상담만 해도 스타벅스 커피 쿠폰을 쏩니다. 혹시나 현금 사은품을 더 주는 곳이 있다면 차액 150%까지 보상한다고 하니까 이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다른 곳 알아볼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1555-3312 365일 상시 상담 가능하니 빨리 전화하세요. 1555-3312 더보기 고정 댓글 링크도 꼭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컨텐츠를 올리지를 못했는데 KBL을 다녀오느라 하루 종일 좀 시간을 비웠었습니다. 오늘부터 다시 열심히 달리겠습니다. 자, 조나단 쿠민가와 골든스테이트에 대한 소식이 매일처럼 업데이트 되고 있는데 굉장히 좀 구체적인 안이 나와서 다시 한번 현재 상황을 정리하고자 이 컨텐츠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쿠민가 과연 현실 자각을 못하는 바보일까요? 아니면 선수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자존심일까요? 자, 일단 보다 더 구체적인 안을 양측이 주고받았습니다. 샴즈의 보도에 따르면 조나단 쿠민가가 원하는 계약은 3년 82mm입니다. 연평균 27mm죠. 그리고 플레이 옵션이 들어간 2+1 계약을 원한다는 게 최신 업데이트된 쿠민가의 바람이고, 워리어스는 다들 아시다시피 초반에 쿠민가 캠프에 건넸던 제안은 2년 45mm 플러스 팀 옵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연평균 22.5mm의 1+1 계약이었는데, 이후 보도에 따르면 워리어스는 3년에 75.2mm까지 줄게, 대신에 팀 옵션 들어가야 된다. 근데 만약에 네가 팀 옵션이 싫으면 3년 53일짜리 줄게, 이렇게 두 가지 안을 제시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팀 옵션이 있으면 연평균 25mm, 팀 옵션 없으면 연평균 18mm를 제시한 겁니다. 자, 첫 번째의 경우에 같은 이 RFA였던 조시 기디와는 평균 금액이 동일한 거죠. 3년 75.2mm인데 대신 계약 기간이 짧고 팀 옵션이 들어간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쿠민가 캠프 측은 위 제안을 모조리 거절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팀 옵션 붙일 거면 연평균 25mm 아니라 연 30mm를 달라. 그런데 플레이 옵션을 나에게 준다면 연 20mm 정도 계약은 내가 받을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제안한 그 금액에 비해서 팀 옵션이 붙으면 연평균 5mm 더 달라. 플레이 옵션을 붙여서 연 평균 2mm를 더 붙여서 연 20mm 계약을 달라라는 게 현재 쿠민가 측의 생각인 거죠. 워리어스는 쿠민가가 원하는 플레이 옵션 포함 계약은 어떤 식으로든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나중에 그 이유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러자 쿠민가는 금액이 더 높은 단년 계약을 제시했는데, 워리어스는 트레이드 자산 활용을 위해서 이 단년 계약은 거절을 한 상태입니다. 서로 여전히 이견이 있고 입장 차이가 크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죠. 자, 일단 이 사태에 대해서 주변인들의 이야기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샴즈는 쿠민가는 자신을 여러 차례 올스타에 뽑힐 선수급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뽑힐 수는 있겠죠. 그런데 아직까지는 올스타 레벨이라 보기엔 어렵긴 합니다만 이 정도의 자존심, 자존감, 자신감, 에고는 있어야죠. 자, 팀 맥마흔이라는 양반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쿠민가가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에 잔류한다? 그건 재앙이나 다름없을 것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방송인으로 변신한 캔드리 퍼킨스는, 야, 팀은 쿠민가 너를 원하지 않아.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다니까. 너를 그렇게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겪지도 않았겠지. 지난 시즌부터 스티브 커가 너를 어떻게 생각했는지 보여줬잖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스티브 커 감독과 또 이 RF의 마감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 여러 보도에 따르면 스티브 커 감독은 쿠민가를 굉장히 탐탁지 않아 한다고 하죠. 마이크 던니비 주니어 단장도 마찬가지고. 하지만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 조나단 쿠민가는 조 레이콕 구단주의 픽입니다. 이 쿠민가를 드래프트 했을 때 프란츠 바그너도 드래프트 동기였잖아요. 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일부 인사들은 프란츠 바그너에 대한 관심을 내비쳤지만 결국 레이콕 구단주의 선택, 지시로 인해서 쿠민가를 뽑았다고 하는데,
아무래도 구단주의 입김이 들어간 픽이다 보니까 이 레이커 구단주가 뭐 알렉스 카루소의 트레이드 제안도 거절했고 여러 차례 쿠민가를 비싸게 팔 수 있었을 때 그러지를 못했습니다. 레이커 구단주의 픽이었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현장에서 쿠민가를 가까이 지켜보는 스티브 커 감독 입장에서는 더 반발감이 들었을 수 있고, 하지만 구단주의 픽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아주 스티브 커 감독 입장에서도 쿠민가를 딱히 선호하지 않는 탐탁지 않아 하는 그런 상황이 충분히 이해는 되죠. 그리고 쿠민가 역시도 워리어스 잔류를 희망하고 있진 않습니다. 다만 내가 그래 니네가 나를 트레이드 할 거는 명확 관한 사실인데 대신에 플레이 옵션 주고 더 좋은 금액, 더 높은 금액을 달라라는 입장입니다. 쿠민가가 워리어스에 잔류하고 싶어서 플레이 옵션 줘, 연평균 27밀 줘라고 하는 게 아니죠. 자, 그런데 쿠민가는 RFA입니다. 그런데 RFA의 오퍼 수락 마감일이 2025년 기준으로 10월 1일이에요. 자, 그렇다면 2주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2주 안에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죠. RFA가 다른 팀과 계약하지 않았을 경우 원 소속팀이 제시했던 1년짜리 퀄리파잉 오퍼를 수락할 수 있는 최종 마감일이 10월 1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10월 1일, 즉 향후 보름 사이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은 나게 돼 있습니다. 자, 2025년 RFA 4인방의 현재 상황을 살펴보면 조시 기디 시카고 불스와 4년 100밀의 계약을 했습니다. 연평균 25밀짜리 계약에 도장을 찍었고요. 시카고 불스가 원했던 연평균 22밀, 조시 기디가 원했던 연평균 30밀의 딱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로가 한 발짝씩 양보하면서 4년 100밀의 계약을 맺었고, 캠 토마스는 1년에 6밀짜리 퀄리파잉 오퍼를 수용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일단 브루클린 네츠에 잔류하게 됐는데 과연 조나단 쿠민가와 퀸틴 그라임스 현재 미계약 상태인 이 두 명이 토마스의 길을 따를지 아니면 조시 기디처럼 극적으로 원 소속팀과 합의해서 연장 계약을 맺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4명 중에 2명은 계약 완료, 나머지 2명은 미계약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쿠민가를 시장에서 원하는 팀은 아무도 없을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나 쿠민가 영입에 지속적인 관심을 내보인 두 팀이 있어요. 바로 서부 컨퍼런스 소속의 피닉스 선즈와 세크라멘토 킹스가 주인공입니다. 여전히 가장 적극적으로 쿠민가 협상에 나서고 있는 두 팀인데 구체적인 트레이드 딜, 그 다음에 쿠민가에게 제시할 수 있는 연장 계약 규모까지 나왔어요. 세크라멘토와 골든스테이트의 트레이드 제안, 일단 세크라멘토는 골든스테이트 측에 말링 몽크와 1라운드 보호픽을 받아옵니다. 반면에 세크라멘토는 쿠민가와 그 다음에 이 BYC 룰로 인해서 사인 앤 트레이드를 또 하기 위해서는 이 셀러리 송출이 50%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의 연봉이 예를 들어서 25밀이라면 실제로 잡히는 건 12.5밀밖에 안 됩니다. 그 말인 즉슨 셀러리 매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쿠민가의 원래 몸값은 25밀이나 50%밖에 계산이 안 되기 때문에 12.5밀에 달하는 다른 셀러리의 덩어리가 필요하다는 거죠. 셀러리 덤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쿠민가만 나가는 게 아니라 버디 힐드 혹은 모제스 무디도 붙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든스테이트 입장에서는 아니 1라운드 비보호픽도 아니고 보호픽에다가 버디 힐드와 무디 둘 중에 하나 나가고 쿠민가 나가는데 몽크 들어온다. 이게 전력 보강이야? 이건 전력 보강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골든스테이트는 이 딜에 대한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키온 앨리스, 골든스테이트가 가장 데리고 오고 싶어하는 그 앨리스를 줄 것도 아니기 때문에 골든스테이트는 곧바로 거절 의사를 밝혔고요. 이 세크라멘토가 쿠민가 측에 제안한 규모는 플레이 옵션을 줄게, 3년 63에서 66밀, 연평균 21에서 22밀, 그러니까 시카고 불스가 조시 기디에게 제시했던 그 금액과 연평균 규모는 비슷하고요. 그리고 주전으로 뛸 수 있게 해줄게, 요 두 가지를 보장했다고 합니다. 자, 피닉스와 골든스테이트의 트레이드 제안도 나왔어요. 골든스테이트가 로이스 오닐과 2라운드 픽을 받는 조건으로 피닉스가 조나단 쿠민가를 데려가는 겁니다. 피닉스의 제안은 플레이 옵션 포함해서 4년에 80에서 88밀, 그러니까 세크라멘토와 거의 비슷합니다. 대신 기간이 1년 더 긴 거고요. 또 당연히 주전 보장을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골든스테이트는 이 피닉스의 자산이 마음에 들 리는 없죠. 1라운드 픽을 주는 것도 아니고 로이스 오닐이 좋은 선수지만 업그레이드라고 보긴 어려우니까 이 트레이드 제안을 모조리 거절했습니다. 사실상 사인 앤 트레이드에 대한 가능성은 좀 낮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쭉 정리를 한번 해봤는데요. 자, 골든스테이트는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걸까요?
자, 트레이닝 캠프 개막이 이제 2주 남았습니다. 벌써 NBA 새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데 워리어스는 15인 로스터 가운데 아직까지 9명만 채운 상황입니다. 지금 이 이미지를 보시면 스테픈 커리, 지미 버틀러, 드레이먼드 그린, 모제스 무디, 버디 힐드, 브랜든 포젬스키, 그리고 퀸티 포스트, 트레이스 잭슨 데이비스, 기 산토스가 전부예요. 이 9명밖에 현재는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지금 대여섯 명을 계약을 새로 해야 된다는 뜻인데, 일단은 이 바비 막스가 만들어 놓은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의 이 연봉 샐러리 표를 살펴보시면 스테프 커리와 지미 버틀러가 둘이서 114밀을 먹죠. 네, 그리고 드레이먼드 그린 26밀, 무디 버디 힐드부터는 뭐 염가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쿠민가의 금액은 아직까지 계산되지 않았어요. 네, 그리고 텍스 미드레벨로 5.7밀 쓸 수 있는데 요 금액으로 알 호포드 데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베테랑 미니멈으로는 뭐 현재 GP2, 네, 그 다음에 스테픈 커리의 동생인 뭐 세스 커리, 네, 그리고 뭐 디앤서니 멜튼 여러 선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비 막스는 베테랑 미니멈 2.3밀로 계산이 되고요. 베테랑 미니멈 A, B, C라고 현재 이야기를 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개런티가 현재까지 된 거는 178밀인데 여기서 중요한 건 맨 아래쪽에 빌로우 A2를 보시면 지금 에이프런 2까지 에이프런 2를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넘을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빌로우 A2를 보면 24.3mm 있죠. 24.3mm 조나단 쿠민가에게 줄 수 있는 연봉입니다. 첫 해 연봉. 그래서 연평균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아까 25밀을 제한했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3년 75.2밀. 그런데 이 3년 75.2밀이 연평균 25밀이지 첫 해에 25밀은 아닙니다. 아마도 뭐 첫 해에 23밀 정도로 시작할 거예요. 그렇다면 세컨드 에이프런을 넘지 않으면서 저 금액을 주는 데는 무리가 없습니다. 그쵸? 하드캡이기 때문에 세컨드 에이프런을 넘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반대로 보자면 자, 맨 처음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3년에 75.2밀의 팀 옵션 제안을 했는데 팀 옵션 없이 3년에 53밀을 제시했잖아요. 그럼 연평균 18밀이기 때문에 당연히 빌로우 A2 저걸 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어요. 과연 3년 75.2밀짜리 팀 옵션을 좋아할까? 3년 54밀짜리를 좋아할까? 연평균 18밀짜리가 더 싸기 때문에 저 연봉을 더 좋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했지만 저는 또 그렇지 않다고도 봅니다. 자, 왜냐하면 일단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뭐 셀러리 캡 당연히 넘었죠. 네, 그리고 뭐 각종 뭐 익셉션도 이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로스터에 만약에 연평균 18밀짜리 계약을 한다고 해서 남아있는 6.23밀로 선수를 더 데려올 수도 없어요. 선수를 막막 계약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는 일단 연평균 18밀이나 혹은 25밀짜리 계약 뭘 해도 크게 상관은 없다. 하지만 이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가 하드캡, 그러니까 하드캡은 절대적으로 넘을 수 없는 거잖아요. 하드캡에 적용이 된다 이런 뜻은. 근데 이 하드캡이기 때문에 차라리 조나단 쿠민가가 팀 옵션이 있는 3년 75.2밀짜리 계약을 받아들이길 바라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25밀짜리가 샐러리가 더 크잖아요.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쿠민가를 트레이드 칩으로 썼을 때 전력 보강에 더 유리하다는 뜻입니다. 18밀짜리를 쓰면 18밀짜리 이상 선수를 데려올 수 없어요. 받는 샐러리가 주는 샐러리보다 더 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평균 18밀짜리보다는 당연히 25밀짜리 선수가 더 가치가 있을 확률이 높고 그리고 전력 보강이 더 용이하다는 거죠. 정리를 하자면 자, 하드캡 한도 내에서 최대 연봉을 줄 수 있다. 그게 빌로우 A2에 있는 저 24.3밀입니다. 그러면 24.3밀 이하로 시작되는 그런 연봉 규모를 줄 수는 있다. 다만 플레이 옵션은 안 된다. 무조건 팀 옵션이 들어가고 네가 24.3밀로 시작하는 연봉을 받아간다면 우리는 괜찮아. 네가 연평균 18밀 가져간다고 해서 우리가 7밀 남는다고 좋아할 건 아니야.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NBA의 시즌 개막 즈음을 돌아봤을 때 로스터가 이렇게 뭐 비어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지금 5명을 새롭게 채워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골든 스테이트 워리어스 입장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진 이 쿠민가와의 계약건이 절대 뭐 달가울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머리가 아플 수밖에 없고, 현재 뭐 구두 계약되어 있는 선수와의 그런 뭐 관계나 커뮤니케이션도 계속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2주밖에 남진 않긴 했습니다만, 쿠민가와의 이 계약건이 어떻게 될지, 사인 앤 트레이드로 마무리가 될지, 아니면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원하는 대로 팀 옵션이 들어간 계약으로 어떤 형태든 도장을 찍을지, 아니면 쿠민가가 원하는 플레이 옵션을 집어넣을지 더욱더 흥미진진해지고 있습니다. 쿠민가에 관한 컨텐츠가 뭐 지겨울 수는 있지만, 저도 이런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또 굉장히 배우는 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질질 끈 경우가 뭐 왕왕 있긴 합니다만, 소속팀과 선수가 이렇게 길게 줄다리기를 자주 벌이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컨텐츠를 선택한 부분은 이해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시즌 개막까지 뭐 약 한 달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3년 만에 30개 팀 프리뷰를 모조리 제작하려고 합니다. 뭐 조회수 크게 상관없으니까 유타 재즈, 샬럿 호네츠처럼 인기 없는 팀들도 다 다룰 거니까요. 여러분 30개 팀 프리뷰도 많은 기대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